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평소에 흥미롭게 생각했던 한적한 시골 마을로의 여행을 계획했다. 그 마을은 한때 번성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떠나고 몇 가구만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특히나 마을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저택이 우리를 끌어들였다. 사람들이 떠난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은 이 저택은 지역 주민들조차 꺼리는 곳이었다. 여행 첫날 우리는 저녁이 되어 그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미 다양한 기괴한 소문들을 접했기 때문에 긴장 반, 호기심 반으로 저택을 찾았다. 도착했을 때 짙은 안개가 저택을 감싸고 있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달빛은 얇은 구름에 가려 저택을 비추고 있었고 수십 년간 방치된 건물은 무너져 내릴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현관문은 오래된 금속 소리가 나는 경첩에 의해 천천히 열렸다. 입구로 들어서자 먼지 낀 공간들과 삐걱거리는 마루가 우리를 맞이했다. 곳곳에는 낡은 가구와 의식주 흔적이 남아있었고 오래된 사진 액자들은 벽에 빗돌게 걸려있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저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우리는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 긴장한 채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났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 가족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복도를 관통하는 한 줄기 빛이 저 멀리 서유리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고 우리는 그곳으로 다가갔다. 2층에 도착하자 원래 채워져 있어야 할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먼저 처마 끝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없어져야 할 무언가가 분명히 서 있었다. 회색 옷을 입은 낯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이상한 한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함께한 친구들도 그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또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이상한 말소리 같았다. 언뜻 들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낮고 으스스한 속삭임이었지만 명료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서둘러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에 휘말린 순간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말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의 근원을 알아내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층을 내려가자 문틈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서자 알 수 없는 힘이 우리를 끌어당겼다. 반쯤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우리 뒤에 문을 강하게 닫았다. 그 방은 제각기 다른 여성들의 초상화로 가득 차 있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얼굴들이지만 그들의 눈은 살아있는 듯 우리를 따라왔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멍하니 서두르면서 귓속말로 도망쳐야 해라고 외쳤다. 모든 것이 기묘한 혼돈 속에 있었다. 우리는 미쳐 날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택을 빠져나왔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분위기에 의해 과장된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느낌은 잊을 수가 없었다. 이상한 날씨와 이상한 저택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초상화에 여자들까지 모험은 그렇게 끝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지친 채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저녁의 그 경험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마을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 미스터리가 결국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사실보다는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픽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매료되고 재미를 느끼곤 하죠. 여기에서 저는 하나의 긴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검은 숲의 저택이라 불렀다. 저택 주변엔 빽빽한 숲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숲은 1년 내내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저택은 더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저택을 피했는데 그 이유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 악명 높은 사건들 때문이었다. 수십 년 전 저택의 주인이었던 한 부유한 가문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사라졌다. 그 이후로 저택을 방문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운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 주인공인 지영은 마을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도시에 비해 확연히 느린 생활 속도를 만끽하던 그녀는 일종의 모험심으로 이 지역의 여러 장소들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검은 숲의 저택에 대한 풍문을 들었다. 그녀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그녀는 친구 2명과 함께 저택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흐린 오후 지영과 그녀의 친구들은 저택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섰다. 길을 따라 한참을 걸은 후 그들은 마침내 안개 사이로 거대한 저택의 실루엣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택은 생각보다 더 컸고 더 낡아 보였다. 나무 문은 오래된 것 치곤 견고했지만 손잡이는 부식되어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문을 열고 저택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곧 텅 빈 복도와 커다란 거실을 마주했다.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은 먼지에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한때 화려했을 법한 그림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첫째 방은 작은 개인 서재였다. 책들은 오래되어 부서지기 쉬워 보였고 어느 책장 한 귀퉁이에는 작은 일기가 꽂혀 있었다. 일기를 펼친 지영은 깜짝 놀랐다.
일기는 저택의 최후의 날을 기록한 듯 보였다. 마지막 밤, 우리는 무언가가 집안에 있다를 느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어. 라는 등의 섬뜩한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탐험하기로 했고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2층에 올라와 첫 번째로 마주한 방은 주인 부부의 침실로 보였다. 방에는 여전히 오래된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거울 앞에는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는데 열쇠에는 지하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열쇠가 불길한 비밀을 품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들은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싸늘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불규칙하게 깜빡거리는 조명이 그들을 맞이했다. 지하실은 넓었고 여기저기 뭔가가 부서진 흔적들이 보였다.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발에 걸려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쫓아가자 그들은 작고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보석과 더불어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과 함께 아주 왼쪽에 검은 실루엣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의 짧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를 잊지 마라. 그 순간 지하실 문이 갑자기 쾅 닫혔고 불빛은 완전히 꺼졌다. 지영과 친구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톡톡거리는 발소리가 그들 주위로 다가왔고 그들의 시야에는 어둠 속에 붉게 빛나는 눈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다행히도 그들 중 한 명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고 방의 구석을 비추자 그곳에는 쥐떼가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공포가 그곳에 있음을 직감했다. 퍼져있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상자를 움켜쥐고 지하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다. 결국 문이 열리고 그들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저택을 벗어난 후 지영과 친구들은 서로 무섭고도 섬뜩한 경험을 나누며 어떻게든 그곳에서의 기억을 잊으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건 사진 속 그 검은 실루엣과 의문의 붉은 눈동자였다. 마을로 돌아온 후 그들은 저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저택에 얽힌 보다 깊은 비극적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 저택이 원래 영매였던 이가 소유했던 곳이었으며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 영혼이 저택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저택을 다시 방문할 때면 항상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결국 그 저택을 완전히 폐쇄하고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가끔씩 용감한 이들이 저택을 찾곤 했고 그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못했다. 지영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으며 마을을 찾는 낯선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다. 검은 숲의 저택은 여전히 어딘가에 불길한 기운을 남긴 채 자리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마을 경계에 자리한 울창한 숲속에는 문명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곳에 발을 들이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인 민석은 이 전설에 큰 흥미를 느끼고 휴가를 맞아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민속학을 전공하며 각 지역의 전설과 미신을 조사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무명산의 전설을 파헤쳐보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민석에게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전에도 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민석은 그런 이야기를 쉽게 믿지 않았고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민석은 아침 일찍 알람에 깨서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무명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을 감시하듯 지켜보는 마을 노인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거듭해서 가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민석은 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는 금세 어두워졌고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안내서를 펴서 경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지만 숲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길을 더듬으며 1시간 이상을 걸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민석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GPS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이미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배터리도 급격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무명산의 전설이 사실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그는 잠시 멈춰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득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그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불빛은 가까워질 때마다 더 선명해졌고 잇고 숲속에 작은 오두막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석은 희망을 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나이가 많은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 산에홀로 사는 사람이라 소개했고 민석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인은 그를 안으로 들였고 작은 거실에 앉도록 했습니다. 거실에는 낡았지만 정감 있는 가구와 벽난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민석에게 숲의 전설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조사와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인은 어딘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숲에 진정한 전설을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무명사는 단순한 숲이 아닙니다.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숲은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항상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을 반응합니다. 나도 이곳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말은 점점 더 기묘해졌고 민석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그의 주변의 풍경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방이 점차 어두워지고 벽과 천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진 공포에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숲은 원래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길을 잃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죠. 그 순간 순식간에 방이 사라지고 민석은 다시 숲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표지판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자는 진실 속에서 길을 찾으라. 민석은 다시 표지판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끊임없이 걸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서 다시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숲은 다시 무표정한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석은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웃으며 그 이야기를 또 하나의 전설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그 숲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번 여행에서 얻은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무명사는 그렇게 새로운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